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서 내년에 진행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안대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된 대안대출 시행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리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오십시오. 자, 오늘 이런 기사를 떴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5천억 원에서 19분 전 오늘 방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매일경제에서 2024년 유망 민생정책 이러면서 저리 정책자금 대안대출에 대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이런 예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요, 한번 요약해 봤어요. 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저리 정책자금 대안대출을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자,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안대출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죠. 기대를 볼만 한 거예요. 자, 현황은요. 지금 전국 자영업자 가운데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다중채무자는 뭐라고 했죠? 금융기관 3개 이상 곳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 이런 걸 우리가 다중채무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기관에서 빌렸던 거예요. 2021년도 1분기에는 137만 명에서 올해 1분기가 178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년 사이에 3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금리에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내년도에 5천억 원 규모로 대안대출을 이제는 만들었는데,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대안대출의 기본적인 틀이고, 민간에서 만기 연장이 힘든 대출을, 그렇죠? 여러분 그 만기 연장을 안 해주죠. 지금 뭐 은행 가면은 상환하라 그러죠 지금. 그리고 오늘 댓글에도 어느 한 분께서 당장 3천만 원 빌렸는데 당장 뭐 기간이 다 돼서 뭐 다음 달부터 갚으라고 연락 왔다, 다 상환하라고 그런 댓글도 주신 분 있는데, 만기 연장 힘들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만기 연장이 힘든 대출을, 한마디로 은행에서 만기 연장 힘든 대출을 뭘로? 정책 자금으로 대체하는, 아마 요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요게 되면 좋죠.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 1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연 4%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당 5천만 원에 만 명이니까 딱 5천억 원 규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갈아타는 거죠. 자, 이를 위해 조만간 대안대출을 취급한 시중은행 공모가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참여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정부 자금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예요. 오늘은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나 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을까? 내년도 5천억 규모 이 대출 갈아타기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게 정말 믿을만 한가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요, 사실상 11월 달에 정부가 발표했던 공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고 올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5천억 원 규모, 이거의 그 대안대출이 어떻게 이게 말이 나온 거냐면, 11월 달에, 이런 얘기 했어요. 11월 3일 문화일보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놓은 겁니다. 소상공인 융자 4조 원 저금리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라며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안대출 금리가 현재 7%를 육박하는 신용대출 금리를 낮은 4%대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일단 11월 달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기사가. 그래서 중기청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자료가. 이 공문이 뭐냐면 아니야라고 중기청이 이제 반박 보도 자료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저금리 대안대출 5천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4조가 아니라 4조는 이제는 그 전체 예산을 얘기한 거고 저금리 대안대출은 5천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부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천억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내년도에 이 저금리 대안대출이 한 5천억 규모로 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는 예산에 반영이 됐고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그대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년도 저금리 대안대출은 이제 5천억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04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융자 예산 총액은 3조 8천억 원이며 이 중에서 대안대출이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돌아오는 당장 1월부터죠. 5천억 원 규모로 대안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문으로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제 대안대출로 바꿔드릴 금리 수준, 이게 중요한 거죠.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매일경제에서도 이제 4%대로 된다라는 걸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이건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 이제 금리 확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확정이 안 됐어요. 아마 그 기사는요, 과거에 보도됐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시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4%대가 나온 거고, 정부의 공식적인 내용은요, 아직 대안대출의 그 저금리의 그 대출 기준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팩트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1월 달에 정부가 얘기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한 4%대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정확한 금리는 아니다. 아무튼 간에 저금리는 맞죠. 저금리로 바꿔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보면 이제 힌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 이미 대통령이 소상공인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저금리 대출 이거를 꺼냈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니까 5천억 규모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한 4%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명히 이제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PPT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문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그 기사, 여러분 신문 기사도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정확하게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는 거죠.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저런 공문으로 출발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팩트가 맞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5천억 규모의 이제 대출 갈아타기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이거는 이번 연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민간에서의 만기 연장이 힘든 대출을 정책 자금으로 대체해 주는 거. 저는 요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마 크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은행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들이는 거를 사실상 그러니까 보증서 받고 정부가 보증해서 갈아타는 거거든요. 어차피 은행은 같을 거예요. 어차피 은행은 같은데 이제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해갖고 정책 자금으로 바꿔주는 형태. 그러니까 돈이 돌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뭐 뺐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차피 거기서 거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져보진 않겠죠. 그냥 은행에서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더 뭐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게 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좀 이대로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여러분 고금리에 좀 압박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기대해 볼만 하고요. 사실 이거 진행된다 그러면 좀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너무 힘드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너무 많거든요. 고금리에 눌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 좀 빨리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허들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기준점이 높아서 정말로 뭐 빚 좋은 게 살고 정말로 뭐 있어봤자 나한테 아무 소용 없는 그런 정책이 나와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준도 많이 낮춰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이거 정해졌으니까 좀 방법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이 PPT 기사, 그 다음에 그 공문 잘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안 보시면 모를라요. 이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내년에 저런 게 들어가는구나. 대안대출이 또 시작하는구나. 한 5천억 원 규모구나.
나도 한번 저런 거 나오면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나도 한번 딱 진행을 해봐야지.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미리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정보가 곧 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국민주택 채권, 금방 제가 방송 찍기 전에 유튜브를 댓글을 읽어봤는데 어느 한 분께서 오늘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저한테 댓글로 여정님 덕분에 국민주택 채권 환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께서 댓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제가 알려드린 그 영상에. 모르면 진짜 모르는 돈이에요. 그게. 왜 그렇죠? 문자 보내지만 스팸인 줄 알고 지워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시는 안 주거든, 문자를. 예. 문자 딱 보내주고 끝이에요. 뭐 연락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 따로 뭐 신청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이제는 제 여정 채널 구독하시고 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문자인지 알았던 거죠. 아, 이게 국민주택채권 뭐 환급한다는 게 스팸이 아니라, 아, 이거 진짜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은행 쪽에 문어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받으시고,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진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요, 빠르면 상반기적으로 할 겁니다. 진짜 빠르면 한 2월, 3월 하고, 5월 안에는 아마 진행할 거예요. 상반기 안에는 이거 다 진행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 대환도, 요번 연도 있었던 대환, 진짜, 이 7% 이상을 5.5%였죠? 바꿔주는 거. 말도 안 됐잖아요, 사실. 뭐 해봤자 다 까였잖아요, 은행에서. 일단 은행에서 노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저금리로를 이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내년도에 나오는 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허들을 낮출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기준점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두고, 제가 시작하세요. 그러면 딱 바로 시작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이제는 머릿속에서 이제는 또 계획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내년도에 어떻게 내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지시잖아요. 내년도 계획을. 그럴 때에, 아, 요런 것도 시작하니까, 아, 내가 요럴 때, 요거 시작하면 일단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하는 사업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죠, 제가. 그죠? 왜냐면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내년도에 뭐 하겠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총선 전이죠. 그래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같이 남아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구독자님들 남아 계셨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되길 항상 기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지원 정책들 하루도 빠짐없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셔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 하세요. 받아서 고맙다 이런 분도 있고요. 뭐 대한 국민 KB 국민예상 하는 상생지원금 29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 29일까지입니다, 그거. 야, 신청 안 하면 30만 원 못 받아요, 해당되신 분들. 그거는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 겁니다. KB 국민 은행에서 나오는 상생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국민주택 채권 환급금부터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빼놓지 않고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하는 보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더욱 노력할게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늘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한 해를 제가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한 해를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라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정 가족님들을 빼놓고서는 제 2023년도를 말할 수 없죠. 항상 여러분과 같이 분노하고 여러분과 같이 슬퍼하기도 하면서 또한 여러분과 같이 웃기도 하고, 그죠? 가슴 아픈 사연 있었으면 또 같이 아파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웃는 일만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뭐 민간에서 하는 듯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함께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돈 벌 수 있도록 그게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표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돈 버는 거, 사업하면서 자영업하면서
가정 이루어가면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부자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바로 제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2022년도에 제가 2023년도 예상하기를 너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 중심, 정부 지원금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해서 2024년도 봤을 때는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처음 나오는 해기도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돈이 풀릴 거기 때문에 기회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은 정말로 우리가 자영업 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장사 잘해서 돈 벌 수 있는 또 2024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틀리지 않았잖아요. 2020년도에, 작년에 제가 올해 예상하는 거 틀렸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정말 어려울 거다. 정말 힘들 거다. 왜? 고금리 상태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뻔히 예상되는 거라서.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2023년도를 말씀드리면 기회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회의 시간이다. 모를 기회의 시간,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부자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또 든든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비서의 역할은 여러분 정부 지원금이었어요.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정부 지원금 내는 거, 받는 거 그런 거 막 도와드리는 2024년도는 거기에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경제비서로서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게 조금 트렌드이고 요게 조금 돈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평론을 하니까 방송에서만 주장창 얘기하니까 우리 여정가족님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오늘도 계속 오늘 방송 3개를 하고 왔어요. 아침부터 그냥 방송 나가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과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년도 경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연합뉴스라든지 KTV라든지 YTN이라든지 나가서 또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제는 물론 공중파다 보니까 케이블이다 보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 보시지만은 이왕이면 저는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아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다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힘내시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회는 오고 여러분이 분명히 웃는 날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늘 여러분 곁에서 늘 변함없이 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힘내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리면서요. 내일 또 뵐게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